양쪽 지수가 반등 움직임을 이어가서 참 다행이다 싶었는데요. 지금 이 마감의 정석 시간, 김정수 전문가는 늘 거래량을 점검을 해야 된다. 거래 대금, 시장에 돈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보자 얘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그 사이에 잠깐 보니까 거래가 너무 메말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도 마냥 마음 편하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김정수 전문가 어떤 분석 내놓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시장의 핵심 세 가지 변화를 보면서 산업 중심 기업으로 네. 포트를 구성해 나가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는 거래량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그동안 강조를 해주셨고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양시장을 합해서 지금 10조가 약간 넘는 수준이거든요. 정말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일 거래대금이 물론 시간의 거래 합산이 돼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뭐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낮은 거래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2차 전지 오늘 또 어떤 흐름을 나타냈는지 오늘장 어떻게 보셨어요? 큰 의미 없는 시장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수의 반등은 큰 의미 없구나.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구나. 물론 종목으로 보면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도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도 한 4% 반등 나왔고 롯데에너지나 이런 애들도 한 4% 반등 나왔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보합세에 삼성전기 한 2%, LG전자 한 1%. 그죠? 그 다음에 바이오 쪽은 좀 중형주들 가운데 급등 나온 애들 좀 있거든요. 나이백도 오늘 장항 중에 상한가 갔었고, 셀트리온, 그 다음에 뭐 삼바, 좀 보합세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같은 경우가 오늘 좀 조정 흐름이 나왔는데, 현대차, 기아차 한 1, 2%대 조정 흐름 좀 보였고, 상대적으로 비중심주들이나 가벼운 주식들은 좀 신저가 나온 주식들이 좀 여전히 좀 있었고.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생방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휴, 한국이, 넌더균. 이게 다네. 점점점. 이거예요. 그냥 신용청산이 지난주 한 1조 이상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크게 한번 큰 소나기가 좀 지나갔네. 근데, 이게 다네. 이거에 대해서 설레발을 칠 필요 없는 시장이구나. 이렇게 저는 좀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그냥 의미 없는 시장이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렸던 이 핵심 세 가지 이 포인트를 바꿀 필요가 없겠구나. 그다음 산업중심 전략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앵커님. 네, 오늘장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 거래 부분도 뒷받침되지가 못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핵심 포인트 몇 가지 나눠서 좀 짚어주세요. 저한테 뭐 궁금한 거 없어요? 그동안 세 가지 포인트 말씀 좀 드리면은 반도체 얘기할 거고, 배터리 얘기할 거고, 네. 매수 대금 얘기할 거고, 바이오 제약 1등 준 가져가는 요 얘기 저 또 할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 얘기 해야지 지금 살아남으니까. 근데 이제 뭐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좋긴 한데 그 다른 시청자분들이나 앵커님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없어요? 네, 시청자분들도 지금 보고 계시면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이 별 의미가 없다 하시면 지수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그럼 열어둬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반등이 네, 의미가 그거를 없다. 수치로 예? 반등이 크게 의미 있는, 힘 있는, 에너지 있는 반등이 아니라면 아래쪽으로도 좀 열어놔야 되는 2300채 이탈 가능성도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2200. 2200 말씀드렸잖아요. 최악의 경우 아니에요? 2200. 그러니까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2650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수치가 있잖아요. 그때가 2350이었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그 자리가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큰 의미 없다. 현재 시장에 대해서 의미 있는 흐름이 없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의미 없는 흐름이 없다는 얘기는 반도체가 고점 못 높였잖아요, 오늘. 배터리가 저점을 좀 멈추긴 했는데 반도체가 고점을 못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자금이라도 늘어나든지. 그죠? 그러면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2350을 수렴되겠구나. 끝. 그죠? 끝이에요. 여기서 뭐 크게 더 해석할 필요도 없고 요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해드리면 폭탄 돌리는 시장이 계속 나올 거예요.
중심주는 좀 안 건들고 전체 자금 한 6조, 7조 정도 되면 중심주들은 안 빠지고 나머지 외곽 쪽에서 자금을 더 회수한다는 얘기니까 그럼 돌아가면서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중심주 쪽에서. 지난번에 이제 영풍재지 요 사건 때문에 이게 주식이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영풍재지 폭탄 떨어지고 대한금속 요것 때문에 증권사에서 돈 안 빌려주죠. 그래서 키움증권 폭탄 떨어졌고 요거 하나로 안 끝나요, 여러분. 그죠? 오늘 누구 건드려요? 건설주, 삼성 엔지니어링, 비중심주들, 비주도 섹터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렸던 중심주가 아닌 섹터들 지금 돈 빼는 거예요. 호텔, 신라 이런 애들. 그죠? 폭탄 돌리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은 제가 여러분한테 미리 이야기해드렸었죠. 코스피 지수가 돈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돈을 중심지에서 안 빼고 어디서 뺀다고요, 여러분? 변두리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2350에서 지수는 좀 잠잠해질 수 있는데 비중심주는 돌아가면서 폭탄 돌리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상폐될 거예요. 상폐되거나 거래 정지되거나 중간에 유상증자하는 기업들 나올 거예요. 좀 적자나는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미리 뭐 하라고요, 여러분? 중심주만 싸게 살 생각 하시라고요. 전체 자금이 10조 이상 들어오기 전까지. 내가 진짜 가벼운 주식 하고 싶다 그러면 소부장을 노리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아니면 배터리 중심주도 변동성이 높으니까 차라리 걔네들만 하시라고. 전체 자금이 10조 미만인 시장에서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이야기는 제가 꾸준히 해왔었던 내용들이고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더 이상 이야기 해봤자 괜히 또 안 좋은 이야기만 들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하긴 한데 이런 폭탄을 피하는 것도. 아무튼 뭐 그건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00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200 하면 겁나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조건. 어떤 조건? 지금 2300에서 2200까지 떨어진다.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들 기업 잘 보세요. 지수가 여러분 100포인트도 아니고 200포인트도 아니고 300포인트도 아니고 380포인트를 폭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그냥 아직도 별 빠진 게 없어요. 하이닉스도. 즉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한 거냐면 사람의 신체에 비유를 하면 이 뼈의 역할을 한 거예요. 사람의 신체. 즉 나는 반도체인데 나는 건들지 마. 인간다운 삶을 누려야 되는 데 있어서 이 중심뼈대는 반도체로 내가 딱 잡아줄 테니까 이 신호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마저 만약에 뼈가 분질러지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주식까지 많이 건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2200대까지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금 관리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병원 가면 다시 뼈 맞춰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2350 되겠죠. 그러면 단가를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200 간다. 이거 하나에만 꽂히지 마시고 전체를 보시라고, 전체. 반도체를 건드렸을 경우에는 2200까지 열린다라고 생각하고 현금을 남겨놓는 거고 지금은 반도체를 안 건들고 있으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배터리가 저점이 멈추는 흐름들이 나온 게 중요했는데 포스코 홀딩스는 저점을 멈추는 흐름들이 지난주에 시도가 됐다가 어제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주식들이 저점을 멈추는 신호가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급등이 나온 건 아니고 근데 멈췄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멈춘 게 중요한 겁니까? 저점을 높이는데 이번 구간에서 누가 전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여러분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신호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 뼈대에 살이 안 붙는다고요. 유동성이 증가하고 싶어도 증가할 수가 없다고요. 반도체 쪽에 대한 자금을 쏠려야 8조, 9조, 10조씩으로 자금이 붙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시장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한 이유는 배터리가 저점이 멈추는 시도는 나왔으나 반도체가 아직 고점을 높이지 않았다. 그러면 전체 자금이라도 증가시키든지 10조나 12조로 증가시키든지. 근데 오늘 시장을 보니까 3등이었던 현대차나 기아, 그 다음에 만도 걱정할 수 있을 만한 주식들 계속 만들잖아요. 그죠? 저점을 깨는 주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시장이 폭락이 아닌데. 근데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안 빼잖아. 그러면 반도체가 계속 중심은 유지를 해주고는 있으나 배터리가 하락이 멈췄다. 그러니까 Q 다행 이 정도. 그 다음에 배터리 자동차보다는 바이오 정도가 대안이 될 수 있겠구나. 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
요 정도로 이번 시장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뭐 더 오버해서 해석할 필요도 없는 거고 더 겁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산업 중심 주식들 잘 싸게 사두면 회복을 해주더라도 제일 먼저 회복을 해줄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스킬적으로 잘 활용하시라 이거. 이격이나 유동성에 대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리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시장 반등 나갈 때 제일 주인공 돼요. 잘 한번 실천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올라도 좀 기초 체력이 탄탄하게 거래가 뒷받침되면서 올랐으면 하는 아쉬움이 또 남긴 하네요. 내일장 기대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